오토바이 뒤에 타고 낭시의 주변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냇가에서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고 앞에서는 아이가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하네요.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어서 잠깐 담아봤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야생 조류에 관한 안내판입니다. 물새와 호수 조류, 육지의 새들이 옮긴다고 써놓았습니다. 인내 호수 주변 마을에서는 5일마다 돌아가며 장이 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5일장이 있는데 낭쉐의 민갈라는 상설 전통시장입니다. 민갈라 마켓은 멀리서 찬거리를 사러 나온 소수민족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수박과 사과, 포도, 감자, 빠빠야, 귤 등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넘쳐납니다. 10년 전 당시 환율로 포도는 1kg에 2,000잣, 약 한 2,800원 정도이고 토마토는 500잣, 700원 정도였습니다. 5일장이 있는 날에는 민갈라 전통시장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날처럼 길가에는 장사꾼과 인파로 넘쳐납니다. 이 수박은 여기서 생산된 것으로 생수 가격보다 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어물은 호수에서 잡아올린 민물 생선을 말린 것들인 듯 합니다. 여기에서도 생선의 60%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채소가 많이 보이는데 만약 김치가 먹고 싶으면 한국에서 젓갈을 좀 페트병에 담아와서 담그면 좋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우마차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줄을 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의 꽃가게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사원에 꽃을 가져가기 위해 많이 사지요. 일명 트라이쇼라고 불리는 사이드카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에 좌석을 달았습니다. 사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100% 무공의 교통수단으로 간편하고 재미있게 낭쉐 둘러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있게 마을을 둘러보려면 1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타기 전에 흥정을 해야 합니다. 오리 가족들이 호숫가에서 놀고 있네요. 오리는 모성 본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하지요. 독성 물질을 먹어도 잘 죽지 않아서 오리고기가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대장오리가 인소를 하는 듯이 줄지어 헤엄쳐서 오리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리들이 떼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아주 힘겹게 발을 움직이며 헤엄을 치고 있지요. 인내 호수 주변에서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중의 하나인 쉐암페 수도원입니다. 낭쉐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쉐암페 수도원은 걸어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1889년에 세워졌는데 봉건 시대의 종교 건물 건축 기술을 반영하는 버마 건축의 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수도가에서 승려가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면도기로 머리를 빡빡 밀고 있네요. 이 사원에는 32명의 승려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원은 티크나무로 만들어지고 정교한 조각이 있습니다. 티크나무는 팽창과 수축이 적고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아서 가공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길 옆에 있는 이 수도원은 전체가 빨간색으로 칠을 한 티크나무로 지어진 승려가 생활하는 본당과 잠을 자고 식사하는 두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인내호수를 구경하러 낭쉐에 머무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이 사원을 찾아와 독특한 타원형 창문을 사진에 담고 승려들이 생활을 구경합니다.
본당의 어린 승려의 머리에 군데군데 하얀 게 보이네요. 아마도 불결한 이발 도구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기계충의 소독약을 바른 듯 합니다. 여기에도 금빛 불상 뒤에는 화려한 발광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여성들은 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별도로 앉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함의 조각이 아름답고 정교하네요. 둥근 창문으로 들어온 강렬한 햇빛이 어린 승려들과 좋은 대비를 이루어주지요. 기둥에도 또한 화려하게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특히 천장은 화려한 조각과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죠. 내부는 다채로운 유리 모자이크와 금색 페인트로 장식된 나무 도들 새김으로 덮여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쉐암베 사원은 독특한 타원형의 창문이 유명합니다. 이 눈에 띄는 타원형 창문 프레임으로 보이는 어린 승려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이를 찍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그 판은 유럽식 아치로 흔치 않은 사각형 벽돌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샨 스타일의 황금 사리탑 건너편에 있는 목조 건물의 오른편 마당 뒤편에 있죠. 샨 스타일로 지은 사원의 벽감 속에는 200여 개의 갖가지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전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기증한 불상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증자의 국적과 이름도 새겨 놓았습니다. 붉은 가사를 몸에 두르고 있는 것은 겨울 불상이고 여름 불상에는 금박을 입혀 놓았습니다. 션 스타일 아키텍트. 이 흰불상은 프랑스에서 2010년에 보내온 것이라고 붙여놓았네요. 샨 스타일. 벽에는 샨 스타일의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계단을 따라 불상을 놓았습니다. 마당의 기념품점에는 목걸이나 은세공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팔고 있습니다. 같이 여행하는 양 선생님이 도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손을 찢고 있네요. 자전거를 빌려서 낭쉐 주변 구경에 나섰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이어집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설탕 공장이었습니다. 설탕의 당도를 측정하고 있네요. 이곳에서는 불순물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풍기로 설탕을 건조하는 곳입니다. 봐요. 실제로 만들어낸 설탕 덩어리를 주네요. 초코색 설탕 덩어리를 입에 넣으니 감칠맛이 나고 좋습니다. 설탕을 만드는 과정이 아직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을 많이 쓰고 있군요. 설탕을 30kg씩 포대에 담고 있습니다. 물로 사탕수수대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사탕수수밭이 보이네요. 사탕수수를 재래식으로 끓이는 과정입니다.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사탕수수 즙을 넣고 끓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콩을 턴 공대로 콩을 삶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즙을 짜낸 사탕수수대를 연료로 해서 설탕을 만들고 있네요. 양 선생님이 사탕수수가 얼마나 단가 씹어 먹어보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집 옆에 메어있는 소는 꼬리로 한가롭게 파리를 쫓고 있네요. 우리나라 시골 농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사탕수수를 베어낸 밭인데 사람들이 안 보이네요. 멀리 있는 발끝의 나무그늘 아래에서 사탕수수를 베는 일을 하는 여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저도 배고파지네요. 식사를 끝낸 젊은 여자가 큰 칼로 사탕수수대를 쪼갭니다. 손에 묻으면 끈적거릴 만큼 상당히 당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베는 칼이 옛날 군대에서 부르던 만도라는 칼과 비슷하네요. 마체테라고도 하지요. 열대우림의 덤불 제거나 사탕수수, 배기나 코코넛 쪼개기 등에 많이 사용되죠. 능숙한 솜씨로 사탕수수대를 깔끔하게 껍질을 벗깁니다. 이 사탕수수대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후식인 듯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탕수수대 자르는 모습을 보고 운전기사가 우리에게 썰어서 주네요. 사탕수수는 줄기나 뿌리가 수분을 듬뿍 머금고 있기에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 여자가 사탕수수 잎을 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프로 엮은 초가지붕처럼 이곳에서는 사탕수수의 나무 잎으로 지붕을 덮습니다. 사탕수수 잎을 얹은 지붕은 3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